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 우선 소개를 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천정광로.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 대세요. 안녕하세요. 천광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넉 달 동안 16번에 걸쳐서 90분씩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걸 배우게 돼요. 옆에 방 부럽지 않습니다. 이 방이 정말 알찬 방이 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신문을 활용한 교육인데, 그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신문을 통해서 배우는 논술이다. 쉽게 여러분들 논술 중요한 거 알지요? 여기 온 사람은 이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기사도 쓰고 기자수첩도 쓰고 또 칼럼도 쓰고, 말하자면 이 글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글 쓰는 거 취미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90분씩 16번 엄청난 분량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거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어떻게 뭐 말춤이라도 춰야지 어떡하겠어. 여러분들 그 왜 그러냐, 이게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여러분 그 대답하기 어렵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해, 영진 학생? 참 너무 막연하게 물었나?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관계라고 해요. 관계. 관계는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 보기 싫으면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선생님, 나 그 선생님 싫어,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학생은 공부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학생은요, 학교까지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 와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모르는데, 내가 모자를 벗으면 이리 대머리인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뭐 학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가게 될 건데, 이성현 기자 한번 나와봐요. 이런 선생님하고 나하고 쓰니까 그림이, 들어가 안 들어갔어. 내가 그림이 너무 치이죠. 저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 가리키고 뭐 배우고 이런 개념보다 같이 지내는, 즐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15번에 걸친 90분이 많이 지루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 뭐를 할 건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첫 장을 넘기면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 활용 교육 NIE 커큘럼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가운데 줄이 지금 흐릿한데 넉 달, 4개월 차로 되어 있어요. 첫 달 제목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세상 신문에 있어요. 시작. 아름다운 세상 신문에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문이란 무엇이냐, 총체적 신문 전체를 이해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잘하는 것도 이해가 뒷받침이 안 되면 논술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문단이 어떻다, 품사가 어떻다, 조사가 뭐다, 이런 이야기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달에는 각 주별로다가 4회에 걸쳐서 신문이란 무엇인가를 전체를 탐구합니다. 오른쪽 귀곡 칸에 보면은 먼저 신문 세상의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문에 대한 총체적 개념을 탐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신문을 배운다, 논술을 배운다,
뭐 시를 쓴다, 소설을 쓴다 이렇게 막 달려만 가서는 안 돼요.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가는 목적지를 모르고 노를 져서는 안 돼요.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신문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하자는 뜻에서 첫 달에는 통합 이해를 주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제 그 교시별로 소제목이 있는데 인사는 우리가 아까 했지요. 들어가는 말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 신문, 뭐 신문이란 무엇인가, 신문의 종류, 한국 신문의 역사까지를 이제 그 2주, 3주, 4주, 4주까지에 걸쳐서 신문을 이렇게 본다. 어떻게 신문을 만드나. 개략인데 맥점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3개월 차에 가서 있어요. 3개월 차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무엇이 나오냐. 기자 되기 어렵지 않아요 하는 게 나옵니다. 기사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 미래의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기 때문에 기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쓰기를 실무에 들어가게 되는데 맥점은 3번째 달에 있어요. 3번째 달에 가서 기사 쓰기를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기자 쓸 주제를 주어요. 주면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써요. 쓰면은 선생님이 하고 같이 그 쓴 걸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논술, 제일 중요하게 학교에서 여기는 우리 이 신문 교육의 전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NIE 논술 4번째 달에 가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2번째 달이 중요해요. 2번째 달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제목을 시작.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달이 2번째 달이에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신문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이 신문을 알고 기사를 쓰고 논술을 쓰려면은 다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조선일보다 대전일보다 기자가 기사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그 2번째 따라오면 그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줄긋기를 해요. 언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줄긋이요. 어디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서 줄긋이요. 무엇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서 줄을 끄세요.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한 자세한 것을 신문을 남이 쓴 기사를 보는 것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의료, 보건, 복지 각 기사별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서 남의 기사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걸 배우고 나야 내 기사가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달 중요하지 않은 달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첫 달 4번에 걸쳐서는 신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신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은 지금 말 다 알아듣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전에 예전에는 신문이 전부 다 한문이었었어요. 그럴 적에 신문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문으로 돼서 그때 신문을 보기 어려웠으나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를 하는데 그때에 한문 서당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서 한문을 보는 재미로 신문을 중학교 때부터는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같이 신문이 매일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2번 나오다가 이틀에 1번 나오다가 신문도 딱 4면 나오고 그랬을 때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에 신문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이해를 하고 다른 직업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넉 달간 교육을 할 건데 첫 페이지 1면 2면이 이제 대충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쓰려니까 말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신문 기사 분석, 취재원관 원거, 취재원 확보와 보호,
입증과 대응 능력, 이거 전부 다 한문 말이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1교시가 하나로 제목이 되어 있든 둘로 되어 있든 다시 거기서 분류된 다시 소제목이 3개, 4개씩 갈라질 거고요. 이 줄여서 쓰려니까 이렇게 압축된 이걸 문어체라고 합니다. 문어체. 말을 글로 썼다. 문어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서 여러분 태클 방어 전략, 뭐 까대기 룰, 비판에 대한 대처, 그렇지만은 절대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과 이제 수업이라고 해도 되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PPT 화면을 보시면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보는 건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리고 신문 이런 제목이 있고, 두 번째 신문이란 무엇인가, 한국신문의 역사, 신문은 어떻게 만드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죠. 이성현 학생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들어가는 말. 신문을 알면 학교 공부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한 후각의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학교 공부가 지식의 뿌리라 한다면 신문을 배워 아는 것은 토양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요일마다 하루 90분씩 4개월 총 16회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깐요. 여기까지요. 신문을 알게 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우리 중학교 교과서가 15권이든가 16권이든가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배울 것이 15가지, 16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의 직업이 2만 가지 돼요. 그러면 저기 중학교에서는 의학 이런 건 안 배우죠. 뭐 국방 이런 거 잘 안 배우죠. 그리고 뭐 국제 뭐 이런 거 잘 안 배워요. 그렇지만 신문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 중에서 다른 반 학생과 달리 지금 옆방에서는 영어도 하고 뭐 다른 과목도 하고 방과 학교를 하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정말 다른 데서 배우지 않은 특별한 것을 신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지식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대답 참 씩씩하게 잘합니다. 참 이 신문은 저는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한 건데 어떻게 오늘 여기 왔는가나 모르겠지만 참 잘 왔어요. 신문을 알아야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유식해지고 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자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는 뭐예요? 지식의 뭐? 지식의 뭐예요? 학교 공부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아는 것은 뭐예요? 토양이라고 했어요. 토양. 뿌리가 땅에서 자리를 잡잖아요. 토양. 그런데 토양이라는 말은 흙의 영양가라는 뜻이에요. 신문을 배워야 하는 것은 토양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려는가? 하여튼 선생님이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딴전 치지 마세요. 문도 닫아주세요. 예. 다음 한번 읽어봐요, 성현 학생. 80여 년 전 처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신문 활용 교육 프로그램. 잠깐. 그 위에서 한 말이니까 뺐는데, 그런데 15가지 이상의 교과서가 있으나 신문까지 있으니까인데 이거 교정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뭐 역사 뭐 많은 걸 배우지만 15가지 이상의 교과서가 있으니까 교과서를 막 한 짐을 만들 수 2만 가지 직업이 있다고 2만 가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뭐 마케팅업도 있고 뭐 디자인업도 있고 뭐 많으니까 그래서 신문까지 교과서로 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과학교에서 아주 그 어떤 것보다도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신문에 대해서 몇 달에 걸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80년 전 읽어보세요. 80여 년 전 처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신문 활용 교육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의 권위지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우 워싱턴 포스트 키즈 판을 발행하면서 선진 미국 어린이들의 신문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예, 잘 읽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신문 교육은요, 193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미국에서 이것이 하여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신문에서 어린이판을, 퀴즈판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신문 활용 교육, 이것을 많은 신문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진국 어린이들도 이거에 대한 신문 활용 교육이 얼마나 폭을 넓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열심히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읽어보세요. 껍질만 두껍고 속은 작아지는 것 같은 신문과 TV의 세월에서 알속을 키우자고 하는 게 신문 활용 교육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도 신문을 통한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지식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신문을 통한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교육과 과정이에요. 교육하고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부담가? 지금 지식이요, TV를 통해서 지식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TV 때문에 신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많이 잘못됐어요. TV는 이제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TV는 바람 같은 거예요. 휙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은 집중하게도 안 하고, 신문은 그러나 이렇게 들고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그 TV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지나갔는데 학교 공부가 지식의 뿌리라 한다면 신문을 배워가는 것은 토양과도 같습니다로 까딱하면 어떤 단어를 하나 못 알아들으면 뭔 말을 했는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 그런 미디어, 영상 미디어의 엄청난 발전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할 것 같으면 수박이 있어요. 큰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 껍질이 이렇게 있고 이게 수박 속인데, 지금 지식적 측면에서 어떤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그 분야에서 애화내빈이 되고 있어요. 애화내빈이라고 말해요. 애화내빈.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약하다. 이게 애화내빈인데, 자, TV 매체, 비디오 매체, SNS 뭐 이런 게 발전되면서 이 알속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껍질은 화려해지고 있어요. 포장만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논술에 약해지는 겁니다. 글짓기에 약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지식의 공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읽다가 아이고 학교 공부가 지식에 뭐라 한다면 그럼 뿌리 한 번 더 보면 돼요. 토양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신문에 나오는 글을 쓰는 것까지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껍질만 두껍고 속은 작아지는 것 같은 신문과 TV의 세월에서 알속을 키우자고 하는 게 신문 활용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신문 활용 교육이라는 게 그거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배운 것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필요 없어.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건 뿌리라고 했어요. 앞에서. 그 뿌리를
보하자. 토질에 양분을 주자. 이것이 이 식문 활용 교육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하게 될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특강을 맡은 신문사의 논설위원, 국장, 기자, 이제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서도 올 거예요. 제가 뭐 세주하고 내주하고 또 다른 부장님이 와서 내주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같습니다. 원포만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한번 열공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시작.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전체적인 거 뭐 질문 이런 사람 하셔도 좋아요. 이제 이쪽 다음 쪽입니다. 이것도 올려주시고요. 공부 잘하는 것의 비결의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했죠? 뭐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 생활도 똑같습니다. 부부 생활도 똑같습니다. 세상 이치가요, 사람 보기 싫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기본이에요. 근본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고 싶어요. 여러분도 나를 좋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근데 이번 화면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영진이 학생 첫 번째가 뭐예요? 요강이요? 요강 이야기지, 요강 이야기. 한번 읽어봐요. 방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 노새나 양은 사기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한자를 빌려 한자는 아니 지울 거예요. 네. 위로 적기도 한다. 네. 그 다음엔 또 한번, 그 다음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짓기 이야기, 음식을 담는 그릇, 밥그릇, 음식 그릇으로 순화. 자, 요강 뭔지 모르는 사람, 요강 본 사람, 안 본 사람, 요강 안 본 사람 있죠? 저 못 봤어요. 그러면 못 봤을 애들. 못 봤을 애들 많을 거예요. 요강을 이거를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요강을, 근데 이 두 번째 사진에 보면요, 요강이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요강이 밥상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림이 작게 나와서 그런데 요강이 밥상에. 그런 거는 이렇게 크게 그거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편집해서 비트 자리에 네. 지금 요강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 요강 아니에요. 아, 이거 밥상에 올라가 있는 거 요강이에요. 논요강. 두 번째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거. 그게 저기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가 있어? 네. 아, 그러면 그 그림을 잘못 들었네. 그럼 다시 해야죠.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뭐 다른 엉뚱한 그림 올라가 있네. 밥그릇하고 같이 있는 그림을 넣는데. 자, 하여튼 두 번째는 커피 주전자처럼. 요강이 밥상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1학년 미래의 기자 여러분, 나를 보세요. 자, 요강 하면은 기분 나쁘죠. 오줌 누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강에 밥 떠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강에 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았어. 김학균 요강에 밥 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신문을 지금 알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알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사 갈 적에 요강을 어디다 넣어 가지고 가는 거 알아요? 혹시? 이게 요강이 제일 귀중하게 넣어가지고. 어? 어디다? 귀한데 어디다 가지고? 이불. 또 다른 사람 거기 참 거기는 쓰는 데가 없어요. 알아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안 열렸잖아. 또 다른 사람 모르네? 이불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많이 아는 건데, 사실은 솥단지 속에 넣어 가지고 솥. 옛날에 가마솥이나 솥 속에 요강을 넣어 가지고 가요. 이게 우리 한국 풍속이에요. 왜냐? 이게 사람이 먹고 싸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경매가 들어오려면 요강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강은 경매를 안 붙여요. 먹고 싸는 것이라고 해서 밥솥하고 요강은 안 붙이게 돼 있어요. 숟가락 뭐 이런 걸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솥단지 속에다가 요강을 넣어 가져가요. 솥단지 속에다가 요강을 넣어 가져가요. 이게 옛날 풍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봇대로 이빨 쑤신다, 요강에다 밥을 먹는다, 응? 이거 한 번 누른 거지. 벌써 그렇게 됐네. 요강에다 밥을 먹는다, 뭐 자다가 뭐 봉창도 들린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보와 미디어와 혹은 말하자면 이 신문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이름을 정했어요. 여기 지금 네 번째가 뭐예요? 신명이 뭐야? 신맹. 신맹이라는 말은 내가 만드는 말인데, 첫 번째 문맹은 여러분 알죠? 문맹. 문맹 알아요? 네. 예. 알 거예요. 문맹은 글자를 한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평민이라 그랬어요. 상민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선생님이 태어났던 어린 시절에는 국어라는 교과서 갖고 공민독본이라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공민독본이라는 것이 이게 교과서를 하다가 이게 좀 있다가 이게 국어로 바뀌었어요. 책도 나중에 생기고 학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학교가 책을 가져오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2%였어요. 2%. 많아야 5%. 여러분 지금 공부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보통 사람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리 와 해가지고 빠따를 치고 책을 뺏었어요. 왜 그러느냐? 쌍놈이 무슨 공부냐? 쌍놈이 왜 책을 가지고 있는 큰 죄였어요.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학교를 공짜로 가르치는 의무교육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문맹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서론이야. 문맹은. 근데 요즘은 문맹자는 별로 안 듣고 두 번째 뭐? 두 번째 뭐? 컴맹. 이 컴맹이 이거 참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60 넘은 사람이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기성세대 40, 50에도 컴퓨터를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맹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답답지수라고 한다면, 답답한 지수, 답답지수라고 한다면 문맹의 답답률이 100이다. 아이고 저 사람 글씨도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어. 이게 100이다 할 것 같으면은 컴맹 답답률은, 답답지수는 얼마냐? 만이다. 1만이다. 컴퓨터에 무식하면요,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세월이 와서, 우리는 어릴 때는 지게 알죠? 지게를 내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우리는 지게 깎는 게 굉장한 기술이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직업이 300개에서 500개였었어요. 300에서 500개. 지금 2만 개. 미국은 5만 개요. 미국은 5만 개. 선생님 지금 미국 22만 개. 22만 개? 예. 아니 근데 나는 왜 공부를 잘못했지? 22만 개. 우리나라는 2만 개가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2만 개.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컴퓨터 하나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학과, 컴퓨터 뭐 그 부속 하나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 그 직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식이, 내가 전공하는 건 안경이다 하더라도 저변을 두루 알아야 됩니다. 저변을 전체를 두루두루 알지 않으면은 이 지식인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그러다가 뭘 실을 때는 뭐를 했는가 하면은 지게를 뒀어요.
머리에 이고 다니거나. 그러다가 두루마를 뭐라 그래? 수레지, 수레. 소 달구지 같은 수레를 만들었어. 그러다 리어커를 만들어, 리어커. 이거 다 우리 세대에 이거 다 된 거예요. 리어커 하다 자전거, 오토바이.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시대에 왔어.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만큼 인류 문명이 발달되면서 덩달아서 배워야 될 게 많아졌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런 지식 세계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문맹 답답주수 얼마? 문맹 답답주수가 100이에요. 그러나 컴맹 답답주수는 많은데요. 최소한도 1000인데요. 그런데 컴맹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건 실은 생맹이지, 생맹.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생명.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몰라요. 요거는 여자를 모르는 건 하여튼 유머 있게 그거를 잘 처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어정쩡한 답도 나와요. 2대 강사니까. 그건 아니지만. 2대 강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신맹을 얘기하려고 해요. 신맹. 신문. 신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것도 신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아? 천양지차. 천양지차. 이거 참 옛날 분들 말 만드는 거 보면 희한해. 이런 건 이제 사자성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시 백천만 억조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경입니다. 경. 경 다음에 해예요. 경해자, 양구간, 정제급. 그리고서는 이제 아승기, 뭐 항화사 뭐 이렇게 갔다가 무량대수까지 갔다가 거부로 갑니다. 이게 한국의 숫자예요. 근데 이 천양지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양이에요. 천양지차. 천양지차라는 건 조담의 경이라고 했죠. 이 지구의 무게가, 지구의 값이 541경이래요. 지구의 그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뭐 건물, 뭐 집, 부동산, 밭 다 합쳐서 541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 자, 경이 만개래야 해요. 조가 만개래야 경이요.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342조인데 금년에 342조가 1경이 되려면은 이게 만이 돼야 돼. 9,999조가 지나야 1경이 돼. 그러니까 경, 해, 이게 또 자가 또 만이 돼야 양이 돼요. 신양, 백양, 천양, 천양지차. 뭐가 천양지차예요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신문입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과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과의 그 사람의 뭐라고 할까? 먹물이라고 하면 쌍스러운가? 먹물. 인격적인 인격적인 인격, 지식, 교양. 이 모든 점에서 사람답게 나를 갖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양지차, 생명이나 건맹이나 문맹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신맹의 탈을 16주간에 보는 겁니다. 벗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벗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앞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같은 사람은요, 지게 어디 갔어? 지게 작대기 깎던 시절에 기자고 논설위원이고, 여러분들은 우주를 펑펑 날아다니는 첨단 시대의 기자가 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선생님한테 그때 요렇게 배웠다 요런 소리 해가면서 큰 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맹을 벗어날 겁니다. 신문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선생님도 가르치실 수 있어. 이제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유 그 뭐 배웠냐 이러면 선생님요 이거 신명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신명을 벗어서 뭐 할 거냐, 정맹을 벗자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정맹이죠. 정맹. 정맹이라는 거는 정보에 대한 어둠에서 벗어나자, 정맹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여러분 잘 모르죠? 아마 배웠겠네. 배웠겠어요. 중학교 1학년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인류의 문명이 처음에는 떠돌이 유목생활이었습니다. 유목생활에서 뭘로 왔습니까? 정착하는 농경사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죠. 농경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 뭔지 아는 사람? 없을 거라. 무엇이냐? 농경사회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바로 경공업사회. 경공업사회. 옛날에 가발공장, 무슨 성냥공장, 뭐 그런 거 타월공장, 경공업 사회로 왔다가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중공업 사회로 왔어요. 중공업 사회를 거쳐서 지금 무슨 사회에 와 있느냐? 지금 정보산업사회. 정보산업사회. 정보산업사회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빠르기로는 또 1위. 그리고 컴맹 지수가 낮기로 또 1위. 근데 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전부 다 컴퓨터를 가지고서 잘해서 컴퓨터의 귀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컴퓨터로다가 댓글 전쟁을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아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5천만이지만 일본은 1억 2천만. 이게 세월이요 이게. 중국은 13억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4억이에요. 4억.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일본의 인터넷 인구가 5천만이, 우리는 인터넷 인구 3천만 봅니다. 지금 3천만.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정보가 살아가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인데 왜 그게 수단이 될까? 먹을거리, 배울거리, 입을 거 모든 것이 땅에서만 캐는 세월이 아니게 된다.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는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식량을 만든다거나 나올 수 있어요. 또 흙을 파가지고 인류가 먹고 살게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정맹을 벗기 위해서 우선 신맹을 탈출해야 됩니다. 그 신문이 어째서 이렇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차차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책 보라고 그러죠. 책. 나는 우선 책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책은요, 책을 한 권 보려면 여러분 한 달 봐야 돼요. 뭐 책을 한 400쪽 300쪽 보려면. 근데 그것만 알아요. 요 길만. 그렇지만 신문은 이 몇 장 넘기는 사이에 책 500권이 들었습니다. 대략 300권 500권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요약된 것을 간단한 거예요. 이 신문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여러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걸 교환으로 쓸 사람은 했을 테고, 요거를 집에 가서라도 하고 지금이라도 문맹은 그걸 써야 되겠네. 문맹하고 옆에서 답답지수해. 답답지수해. 컴맹은 답답지수만. 뭐 천이라고 하던가. 생명은 설명이 안 되네. 답답지수로 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 맹인들한테 결례가 되잖아. 하여튼 생명도 있다. 신맹은 천양지차다. 천양지차 아까 설명했죠? 업 다음에 경예자, 양구간, 종제국 이건이세요? 이런 거 써놓으세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아승기, 항하사, 뭐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겁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 이건 동양의 수라 합니다. 이거. 동양수. 서양수가 있는데 동양수에서 최고로 많은 게 무량대수가 1 뒤에 동그라미가 68개입니다. 68섬이에요.
우리 승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요새는 제곱이라고 그래요. 68개의 동그라미가 붙은 것이 이것이 무량대수예요. 불가사의 다음에 무량대수고, 그 다음에 겁이라는 것이 얼마냐? 1겁이 동그라미가 80개가 붙어요. 그런데 서양의 수는 구골이라는 게 있어요. 구골. 골 때리는. 9번 골 때리는 게 아니고, 구골이라는 건 동그라미가 100개입니다. 일제. 그러니까 벌써 컵보다도 많죠? 컵보다 20개가 많죠? 근데 이 구골, 구골 이거 참 알고 가면 좋겠네. 여러분, 구글 알죠? 구글. 네, 알죠? 구글. 구글. 네. 네. 이 구글이라는 게 원래가 구골이라고 등록을 하다가 구골. 구골이라고 등록을 하려고 갔다가 이게 오타가 났어요. 그거 참 미안하죠. 그럼 신문사도 오타나. 오타 안 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오타 흉보지 뭐. 다 괜찮아. 그래서 이거를 글이라고 요게 일로 오고 요게 일로 갔어요. 글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야 글이 돼? 이가 들어갑니다. 글이 된 건데 그 구골이라는 것이 뭐냐? 100개. 근데 구글 프레스라는 게 있는데 구글 본사는 지금 구글이라고 안 합니다. 구글 프레스라고 해요. 그게 어디 있더라?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을 무슨 생각이 안 나네. 이 구글 프레스라는 거는 1만 100개의 동그라미가 붙는 숫자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건 9살짜리 독일 소년이 이 구글 숫자를 발견을 해냈어요. 1만 100개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이엄수라는 거 한번 찾아봐요. 집에 가서. 그레이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동그라미가 몇 개냐? 100조개. 이거 공부한 사람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100조개의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00조개를 지구를 감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쓰디라는 게, 그러니까 구글은 이와 같이 구골을 등록을 하다가 오타가 나서 구글이 됐다. 그럼 구글 세상이 얼마나 크냐? 구글 세상은 지구보다 크다. 지구를 다 끄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말하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미국의 직업이 22만 개라면 한 개에 거기에 따른 정보가 10개나 100개씩 있다면 어떻게 되며 뭐 숫자를 그런 것을 다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선생님 또 따질 시간. 여기서 말을 해요. 아니 얼마쯤? 요거 잭 안 했어? 두 번째? 지금 시간 돌아가고 있어. 빨간 글씨 돌아가 몇 분 남았어? 4분. 4분. 그 4분 오면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46분에 맞춘 거예요. 그럼 지금요 네. 46분인데 이제 2페이지 나갔어. 현재까지.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 첫 번째 지금 저 45분은 16줄을 다 포괄을 해서 그래요. 뒤에 거는 쭈르륵 나가요. 6페이지, 7페이지 쭉 나가요. 그거 관계없어. 그거 알고 있어요. 콩트 하나. 콩트가 무엇이냐? 손바닥글 콩트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손바닥글을 콩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단편소설이라는 뜻인데, 이거 장편소설이라는 뜻인데, 요때의 장편이라는 건 길을 장자가 아니에요.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만한 글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신문, 교양, 콩트라는 걸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거 왜 만나느냐? 신문학에서 이거 왜 신문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신문이라는 게 포괄적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느냐를 문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요거 성현이가 한번 콩트 첫 번째 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마침 그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손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자기의 무식을 털어내지 못할 처지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펼쳐보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해라. 갈 거라고 해라. 그리고는 편지를 들어주고 손님이 떠난 후에 자기가 바로 갔습니다. 자기가 소가된 꼴입니다. 두 번째는 영진이가 어리석은 부자가 3층 집을 짓고 사는 다른 부잣집을 찾았습니다. 나도 3층으로 집을 지어 3층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는 3층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1층을 짓고 2층을 짓는데 그만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3층이지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다. 3층 하나만 지으란 말이다. 그래서 그만 짓다가 말아버렸답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다는 교훈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문을 봐야 똘똘해진다라고는 밑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도 이야기했고 컴맹도 이야기했는데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텔레비에서는 노래만 보고 텔레비에서 연속극만 보고 뉴스는 안 보고 신문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답답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답합니까? 1층을 짓지 말고 바로 3층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논리 충돌인데 원리 모순인데 지금 여기 두 가지 경우가 다 그런 경우예요. 신문에는 이런 게 많이 나요. 신문에 여러분 무슨 뭐 불났다, 살인 났다, 뭐 김일성이 죽었다 이런 거만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문화면이나 어떤 교육면이나 이런 데 보면요. 좋은 분들의 글이 많아요. 아주 그 유익한 그 양식이 많아요. 이 신문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줄 알아야 나의 성장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느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신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리고 신문 10분만 쉬었다가 15분? 하여튼 화장실 같은 거 화장실 10분 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 쉬었다고 해서 이거 카메라 다시 누르면 되죠? 아니 이제 끄면 돼. 끄면은 지가 선생님 있어요? 2시간데요? 심지어 만나고 공부해줘야지. 요즘 성원 지내. 자, 여기 봐주세요. 몇 페이지요?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리고 신문. 여기서는요, 신문 보는 사람, 신문 안 보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건데, 우선,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동물이 신문 봐요, 안 봐요? 동물이 신문 안 봐요. 만들지도 않아요. 동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치, 예를 들어 까치. 까치는 나무 위에다가 까치집을 짓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은 형식이에요. 동물은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동물은 나가지고 바로 부모를 떠나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 대대로 그래. 조상 대대로. 그런데 사람은 나가지고 젖 먹는 게 1년. 그리고 유치원 거쳐서 초등학교 거쳐서 지금 중학교 왔죠? 사람은 몇 년을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 대학원 2년, 18년, 거기에다가 유학까지 가면 또 6년, 24년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공부를 마치고 사람 노릇하는, 그래서 애기도 낳고 가정을 이루려면 30년이 걸려요. 30년. 근데 동물은
낳자마자 전만 떼면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애미애비가 짓던 집 그대로 까치집 얼기설기설기해서 이대로만 짓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동굴에서 살다가 초가집에서 살다가 기와집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2층 3층 짓고 살고 지금은 빌딩을 짓고 살아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그만큼 사람은 교육을 시킨다는 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글자 교육 시키죠. 말 교육 시키죠. 노래도 배우고 뭐 시도 쓰고 뭐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개 같은 놈아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사람다워야 돼. 사람다우려면 무엇이냐? 배워야 돼. 특히 배우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배우는 것도요. 이 허수아비한테 배우면 허수 아들이 돼. 제대로 배워.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선생님한테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훌륭한 걸 배우느냐, 아니면은 학교도 안 가고 나가가지고 뭐 소매치기 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배울 게 소매치기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뭐 헛하고 노름하고 이런 데 어울리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 우선 신문, 그러면 신문을 잘 알아야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 그런데 한번 동물 한번 읽어봐. 영진이 동물 한번 읽어보고 크게. 사전적 의미 1. 생물계의 두 갈래 가운데 하나. 현재 100만에서 120만 종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약 80%는 곤충이 차지한다. 원생동물부터 척추동물까지 23개 분으로 분류된다. 주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운동, 감각, 신경 따위 기능이 발달하였다. 소화, 배설, 호흡, 순환, 생식 따위의 기관이 분화되어 있다. 이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들으면 본능 외에는 없다. 이렇게 요약해.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이나 생각, 사고에 의해서 발전적인 행동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동물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동물은 동물 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온다고 하는 것은 벌써 동물성이 아닌 인간성으로 갈 수 있는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문이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중인데, 그럼 성현이가 사람 한번 읽어요. 사람. 생각을 하고 언어를 구사하며 선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동물성과 반대말 인간성을 가졌으며 말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래하고 글을 쓰고 읽고 신문을 본다. 위에 거는 사전적 의미, 사전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역시 움직이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사람이. 근데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밑에 것은 요 책을 쓴 저자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동물성과 반대말이 인간성이다. 인간성을 가졌다. 말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래하고 글을 쓰고 읽고 춤추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런데 결론으로 말하면 신문을 만들고 본다.
이게 사람. 지식의 도구가 되는 신문을 만들어서 본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다 해서 사람에도 등급이 있다? 글쎄,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사람도 개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의 인구는 70억입니다. 근데 5천만 명이 다 틀려. 5천만이 공부로 말하면은 1등에서 5천만 등까지 있어요. 이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가 그럼 뭐 최고인 것 같지만 나가보면 충청남도, 대전시 혹은 대한민국 가면 이것이 1000등 할지 10,000등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틀린다. 뭐가 틀리냐? 건강이 틀린다.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키, 우선 키가 틀려. 키라고 써도 돼.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그건 뭐 IQ라고도 하죠. 하여튼 건강 문제만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 뭐 이게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인물이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다 틀려. 왜 어디까지 틀리냐? 1등에서 5천만 등까지 틀린다. 5천만 등을 1에서 5천만 등까지 1m 간격으로 쭉 세울 것 같으면은 얼마나 될까? 이게 사람이 다 등급이 있어요. 다 틀려. 여기서도 지금 다 틀려. 건강 틀리고 식성 틀리고 어떤 사람은 뭐 양식 좋아, 한식 뭐 김치 먹고 안 먹고 그리고 뭐 성적 당연히 틀리지. 학교도 뭐 대학 나온 사람 있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야. 직위도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뭐 개인 회사 사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람은 이렇게 다 틀립니다. 재산도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결국은 1에서 뭐 5천만 등까지 사람은 1에서 5천만 등까지 있는데 지구가 여러분 이런 거 배웠어요?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 약 4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4만 킬로미터. 이 5천만 등을 1등서부터 쭉 2등, 3등, 4등 줄을 세울 것 같으면은 1만 킬로미터가 1000만 명이세요. 1000만 명. 지구를 한 바퀴 돌고 1만 킬로가 남아. 그럼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면은, 하와이가 여기 있는데, 하와이까지 가요. 사람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래서 재산 틀리고, 뭐 IQ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성적도 틀리고, 다 틀려. 그래서 이걸 쭉 세우면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다. 한국 사람만 해도. 이 말은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은 왜 하느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가리지 말라. 너는 몇 번째냐고 묻는 거야. 너는 몇 번째냐. 그럼 여기서 5천만 등은 꼴찌죠? 5천만 등이요.
여기서 끝에 뭐 4,999만 등도 거의 꼴찌 그룹이지. 그런데 자 1등 하는 사람 달리기에서 내가 1등을 했어. 영진이가 1등을 했어. 그 상현이가 꼴등을 했어. 꼴찌. 그럼 꼴찌가 이 사람이 영원히 꼴찌인가? 아니요. 지구에 가보면 여기 중간에 갔을지도 몰라. 못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방송국의 앵커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다.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등은 꼴찌를 보면은 어떻게 무시하나? 아니에요. 꼴찌를 보면은 그저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못돼줘서 내가 1등이요. 내가 잘해서 1등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만큼 못해서 1등이요. 그러면 꼴찌 없이는 1등이 없다.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다. 그러니까 꼴찌를 무시하는 1등은 이거는 인격이 부실한 사람.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어떤 사람? 요강에 밥 퍼먹을 사람. 요강에 국 퍼먹을 사람이야. 뭐가 뭔가를 몰라버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내가 물어볼게. 영진이. 네. 만일에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 안 했으면 나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지. 이 모습으로 나 태어났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 모르겠네. 저기 내가 그 장담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으면 다른 모습으로도 안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가 결혼했기 때문에만 영진이가 태어난 거야. 만약에 엄마가 다른 남자가 결혼했다면 이런 다른 친구들은 태어났을 망정 영진이는 없어. 이렇게 모든 생명은 사람은 존귀하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왜? 우수한 인자를 타고났습니다. 인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0, 100만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틀림없이 할 수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자라는 직업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기자라는 직업을 우리 내가 그 기자 수습기자 교육할 때도 하는 이야기인데 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글을 쓰면은 그것이 신문에 실리는데 신문에 한번 실리면은 100만 명이 본다. 뭐 10만 명이 본다. 그러면 이 10만 명이나 100만 명 중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자가 된 사람이라면은 그들보다 훌륭한 사람. 그럼 이게 여기서 벌써 기자를 바라본다는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양말 공장이나 와이셔츠 공장이나 철공소나 목공소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러면은 100만 명의 일명이 안 돼도 돼.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기자는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교육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물산업이라고 해요. 지식산업이라고 해요. 지식산업. 지식산업의 기자는 무슨 지식? 글을 써가지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계열에 들어온 사람이 기자다. 그래서 기자는 100만 배의 사명이 있어. 100만 명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일당 100만. 내가 한번 글을 쓸 것 같으면 100만 명이 보고서 이거 좋네. 이거 참 그렇구나. 몰랐던 걸 알았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직업인이 기자다.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것이 신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 신문을 만들어도 글 잘 쓰는 사람이 만들지 글 잘 못 쓰는 사람이 만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기자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하고 신문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크게 나눌 것 같으면 신문을 보는 사람, 신문을 안 보는 사람, 그 두 가지로 나눠요. 신문 안 보는 사람 때려 죽여도 안 보지. 그 신문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또 신문을 봐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신문을 잘 보는 사람. 잘 보려면 방법을 알아야 돼. 신문 보는 방법을. 그건 이제 차츰 배울 거고.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처음에 예를 들었던 대로 무지하다. 그래서 요강에 콩 먹는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여기 모여서 이제 우리는 13명이 뭐 20명이 우리는 이제 논술반에 들어온 거예요. 어찌 보면 논술반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신문을 통한 공부니까 기자반이에요. 기자반, 학생 기자반, 학생 기자반에 들어왔는데 참, 여기 온 학생은 내가 미래를 짐작하건데 내가 신문 기자가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기자가 되는 사람이 기사는 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을 해서 알려줄 사람이죠. 아까 말했죠. 정명을 탈피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동물과 사람에 다른 것을 우선 이해를 하고 사람이니까 신문을 본다는 걸 이해하고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건 무엇이 다르냐? 신문을 보는 거 안 보는 거 다르다. 여러분 지금 신문 지금까지는 안 봤지만 이제부터는 신문을 보는 습관을 이제 이거 16시간을 마치고 나면 신문을 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자고 하고 또 글쓰기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또 이제 잠깐 여기서 한 텀 쉬어 갑시다. 신문교양 콩트 3번 영진이가 읽어봐요. 사막에는 포화라고 부르는 식물이 있답니다. 포화는 키가 불과 5cm라네요. 그런데 뿌리는 600km나 된답니다. 한 가지를 얻으려면 그 가치에 240만 배의 수고를 들어야 하나를 얻는다는 교훈입니다. 포화라고 여러분 찾아보면 있어요. 포화. 요거는 키가 5cm니까 요것만 해. 근데 이게 600km를 간다. 뿌리가 600km. 600km면 대전에서 서울이 150km. 그요 4배니까 서울서 부산이 몇 킬로냐? 425km. 고속도로 425km. 자, 최고로 가는 놈은 600km까지 간다. 150km 가는 놈도 있어. 100km 가는 놈도 있어. 왜 그런데 이놈은 600km를 가고 이놈은 100km를 가고 150km를 가느냐? 여길 가서 자기가 먹을 게 있으면 여기까지 가. 사막에 있는데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뿌리를 뻗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최고로 간 것이 밝혀진 게 600km까지 갔어. 600km. 서울서 부산보다 더 갔어. 사막은 고비 사막, 몽고 사막, 사하라 사막, 뭐 사막이 막 6,000km씩 되고 그러죠. 그 포화 5cm 되는 거 뿌리를 과학자들이 5cm 요만한 거를 뿌리를 살살살살 따라갔더니 최고 간 게 600km까지 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이 말은 5cm에서 600km를 미터에서 킬로미터를 미터로 나누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나눠볼 것 같으면은 240만 배라는 계산이 나와요. 자기 키에. 24배가 아니에요. 24배가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되고 이 사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포화 같으면 240만 배의 노력을 들여야 돼요. 자기 키에. 자기가 가진 에너지,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없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성현이가 읽어봐야 할 거야. 맛있는 술을 담그는 법을 배우러 원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쌀 한 마리에 누룩 한 말에 물 3마를 넣고 사흘에 걸으시오. 그는 돌아와서 누룩 한 말에 물 3마를 넣고 사흘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술 맛이 나지 않았답니다. 쌀 넣는 것을 잊고 누룩하고 물만 넣었거든요. 정신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배워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 그러니까 똑같은 쌀, 누룩, 물 중요해서 보면은 맛있는 술을 담그는 비법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 쌀 한 말에다가 누룩 2분의 1 반말을 넣고 물을 소말을 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룩 반말에 물 소말을 넣고 쌀을 안 넣었어. 그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흘 후에 걸르니까 전혀 술 맛이 나는데 날 수가 없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도 여기서 지금 16 주일에 거쳐가지고 뭐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은 엉뚱한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러면서 한번 끝났어? 다음 장을 넘기면은 제목만 하나만 읽어봐요. 성경의 제목만. 붓에 지면 다진다. 붓이 붓에 지면 이거 어디서 지우고. 정말 지는 게 이기고 지는 거 최종 결론은 글에 지면 완전히 진다는 거. 그래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글로는 지면 안 된다. 엉망이네 엉망이야. 전화도 때리고 깔끔하게 치워. 여기 꺼놔야 돼. 좋은 전화가 와. 진동으로 넘겨. 자, 한번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글의 원천, 발원, 발생, 출처. 글에 지면 다 진다 그랬는데 글이 무엇에서 나와?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 여기 읽을 시간 없으니까. 글에 앞서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글은 뭐에서 나와요? 글이 뭐에서 나와? 볼펜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 말고 글이 뭐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글의 시초요. 생각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자극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생물 시간 되면 배울 거예요. 자극이란 무엇이냐? 보고, 듣고, 닿고. 이것이 자극이요. 저 창문을 열어서 빵빵할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극이 돼.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이지만 뭐 축색돌기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가 그 자극을 해가지고 전자파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면 그걸 아까는 듣고네, 봤네, 이제 텔레비전을 본다. 이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아이고 가수가 나온다. 아 그럼 먼저 가수 뭐 어떤 가수 아이돌 가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자극이라고 해요. 자극. 그러니까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을 보는 불에 대한 자극.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가 났다. 아 이거 뭔 소리지? 여러분들 벌써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 아 이건 종이를 흔드는 소리로구나. 이것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일단 인체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이에요. 그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극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생각이 날 것 같으면 그것을 생각이 나면 그걸 뭘로 하느냐? 아이고 무슨 소리가 들렸어. 아이고 고양이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 생각 다음 단계가 뭐냐면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 소리지? 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생각 다음 단계가 말로 가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생각은 어디까지냐? 생각은 내 표현으로 태평양이라고. 생각은 많은 거예요. 아무 말도 없는 사람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있어. 매일 하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 성현이 너 지금 뭔 생각했니? 물으면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지?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성현이가 뭔 생각을 했어? 계속 생각을 하게 돼서 왜? 저 종이를 만지면 이 종이를 만지는 데서 촉각이 일어나서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아 종이를 만지다 보니까 이 종이가요.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같은 거 말을 하는데 생각이 태평양이다 할 것 같으면은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한강이다. 생각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옮겨 쓴 것이 글인데 글은 이건 도락물이다. 아주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야. 글이. 말은 되는데 글은 안 된다고. 글은. 그걸 글로 써봐라 하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하게 말한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구조인데 나도 잘 몰라. 나도 그냥 대충 배운 건데 하여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글에 지으면 완패다. KO패다. 다진다. 글에 지으면. 이 글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조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조보, 관보, 칙령, 칙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임금의 말을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어명 소리 사극에서 많이 들어봤죠. 어명. 이 어명은 절대 법정이야. 그런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어명을 내려도 들을 수가 없어. 저 나주 목사나 충주 목사나 뭐 이 지방의 평양 감사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드는 게 무엇인가 같으면은 어명을 기록해 가지고 파발을 띄워서 날라가지고 가게 한 것이 그것이 신문의 시초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칙서, 칙령, 어명 이것을 글로 담은 거예요. 이거는 어명을 글로 담은 이것은 어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그 어명이 만일에 잘못됐다. 이성현이를 종사품에서 정오품으로 올려라. 그렇게 했는데 종오품으로 내려라. 그렇게 했다면 한 단계가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을 정리를 잘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잘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런 거를.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으면은 정확해야 된다. 정확하라. 이것을 무엇인가 하면 고들직자 직필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르게 말하라. 이것을 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을 신문에 나온 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말한 것 같이 누군가가 보고 듣고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서 말 대신 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것이 시원이라는 게 뭐 어렵다면 어렵지만 아주 쉬운 거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할 걸 옮기는 거요. 근데 옮기는 기술을 몰라. 이를테면 이것을 노래 부른다. 생각, 자극, 보고, 듣고, 닫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도 이거를 콩나물로 그려낼 수가 없는 거야. 얼마든지 이런 것이 다 말로는 돼. 조보, 관보, 징용, 직서, 정확하라, 바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악보로 옮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글쓰기를 모르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첫째 날 일주 강의를 마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부세지면 다 진다 한 사람에 대한 앞으로 이거 많이 배울 거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들어봤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 들어봤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 이야기는 신문학에서 주인공이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신문이 없던 시절에, 학교가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교육부를 처음 만드는 초대 교육부 장관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체를 다 누구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공짜로 가르쳐야 된다. 양반사나 아빠가 한 2% 5%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런 걸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된 거죠. 우리 학교가 어디 소속이에요? 교육부 소속이에요. 이 학교가 교육부 소속이다 이거예요. 교육부 장관을 처음 하신 분이시고 또 이분은 한국 최초의 신문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죠? 충남 서천 출신인데 이분을 배우면은 신문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게 돼요. 이분은 이 집필을 한 이 교재의 저자의 스승님이 되는 분인데 월남 이상재 서천 분이에요. 충남 서천 한산 그전에는 읍이고 지금은 한산면인데 거기 출신인데 한국 최초의 신문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문을 한국에서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모임체를 기자협회라고 하는데 기자협회가 전국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전국 기자협회가 있고 지역 기자협회가 있는데 지역 기자협회는 대전에서도 뭐 대전만 해도 뭐 자기네가 뭐 부수가 많은 몇 개 회사가 자기네만 뭐 협회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이 전국 기자협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분이고 초대 회장이요. 기자들은 정말 이 이상재 선생에 대해 배워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여기 마지막 오늘 보는 이 내용은 이 이상재 선생 아버지가 이상재 선생을 한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해준 이야기인데 조선일보 여러분 아죠? 조선일보 역사와도 맞물리고 한국신문 역사와도 맞물리고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독립신문과도 맞물리는 분인데 독립신문을 만든 분이 또 이상재 선생이요. 서재필이 만들었다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배워요.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근데 서재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갑신정변의 반역이죠. 반역. 군사혁명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서 망명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망명이 풀렸을 때 월남 선생이 미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초대 교미 공사로 가서 공사관 1등 소위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가져다가 불러다가 한국 신문을 만들어라. 이때 당시에 월남 선생은 정부의 경제부 장관이었어요. 경제부 총무국장인데 그때 말로 그러면서 이분이 독립협회와 독립문을 지을 수 있는 자금과 뒷단놀이를 다 해줘. 그래서 독립문도 국민 성금을 모집을 해서 그 성금으로
그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만들고 독립신문을 제작을 하도록 재정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처음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당사자고 또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신문을 민족주로 일제 친일 기관지를 사들여서 민족주의로 뒤집어버린 그렇게 하고 전국 기자협회 초대 회장이 되신 그래서 한국 언론 신문 역사에서 독보적인 분이에요.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지금 그 일생 중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글에는 지지 말라. 주먹에는 지고 말에는 지고 성적에는 지고 돈에는 지고 명예나 지위에서 장관은 못 되고 떨어지더라도 글에는 치지 말라. 그러니까 글 가지고 싸우는 게 무서워요. 글싸움이라는 게 글싸움. 요즘 악플 어쩌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런 거 알죠? 이게 글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선풀운동을 한대. 선풀운동을 엊그저께 보니까 선풀운동 본부가 발대식을 하더라고. 근데 악플, 악가락자 착할 선자, 악플, 선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내가 했으면 악플, 착풀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착풀운동. 착한 니풀 달기. 하여튼 이 글싸움에서는 치면 안 된다. 글을 내가 썼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적에 내가 그 사람한테서 글에 찌면 다 지는 거예요. 몽땅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최종의 생명이다. 지식의 최후 마지막 고루다. 이것이 무엇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느냐. 내가 오늘 신문을 안 들고 나왔는데 이 신문을 보면은 이 그런 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모든 것들이 신문 속에 싹 들었어요. 자, 그러면 신문에 대해서 지금 벌써 90분이 다 됐네요. 다 됐는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근데 그거는 말이 이상합니다. 내가 말 이상하게 한 것도 있겠지. 내가 무슨 전지전능이고 나도 아까 말했잖아. 1등에서 5천만 등까지 있는데 내가 1,000만 등 안에 들지 2천만 등 안에 들지 몰라. 나도 잘 못해요. 나도 잘못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누가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 명단이 있을 테니까 보면 알아. 잘 듣던 학생이 있어. 그럼 잘 듣던 학생 딱 집어서 무슨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재미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는가? 오늘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공부가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더니 마음에 안 듭니까? 빨간 거 노란 거 입고 와볼까요? 난 오늘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벗을까요? 하여튼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야.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을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다 알진 못하지. 당연히 어떻게 다 알겠어. 그렇지만은 내가 틀리게 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틀리게 답을 하면요. 틀린 답은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틀린 답은 거꾸로 받는 겁니다. 저 선생님 저는 틀렸네. 거꾸로라고 했네. 아까 보니까 요강을 5강이라고 하네. 그리고 내가 5강을 배웠으면 여러분 5강대로 배웠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친 거는 그대로 받고 잘못 가르친 거는 어떻게? 거꾸로. 아버지가 매일 술만 먹고 엄마만 팬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도 술 먹고 그냥 내 마누라 두드려 패야지. 그건 짐승이야. 그건 짐승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그걸 거꾸로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교육이야.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여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신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도록 첫 달에는 신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두 번째 달에는 신문을 이해하려면 뭐 화가가 되려면 그림을 많이 봐고 나서 그려야지. 그림을 안 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 노래를 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그건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집중 분석을 하는 법을 배울 거.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쓴다는 게 나와.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진짜 기사 쓰는 거 실무. 네 번째 달에 가서는 아유 그 머리 아픈 논술. 그러나 여러분 논술 왕 될 수 있어요. 논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 이치가 있어요. 논술하는 게. 논술 이치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꼬리 잡기야. 꼬리 잡기. 꼬리 잡기 원리만 알면 쉬워요. 이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의 말것을 이어가는 요령 그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논술에는 하여튼 여러분 왕이 되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을 주고 우리 터치프레스 학생 기자 자격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이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우리 신문에도 인터넷 신문이 또 얼마나 좋은 건가는 또 다음 시간에 나와요. 여러분 종이신문밖에 모르잖아. 인터넷 신문은 100만, 1000만, 1억이 다 독자예요. 세계가 다 독자예요. 인터넷 신문 시장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자 자격증, 기자증, 학생 기자증 그런 거를 마지막 시간에 수료하고 증정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받으셔요. 네, 받으셔서 저희가